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수2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쭉 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누군가의 대상을 딱 정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저는 그냥 어떤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이 수2를 접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사 입장에서 수업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자의 수준 상태를 고려해서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 수업에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 피드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 수업을 가장 처음 듣는 학생, 그리고 수준은 중위권 정도, 수학을 지금까지 수1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어쨌든 외워야 될 거 외우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이렇게 왔다는 상태를 가정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것은 함수의 극한입니다. 이 함수의 극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것들이 이 함수의 극한에서 미분으로 뻗어나가고요. 미분에서 이제 적분으로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수학답지 않게 조금 애매한 설명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래프가 있어요. 먼저 X축, Y축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X축에서 보면 파란색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어떠한 X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X값들이 있는데 이 X값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어디로 변화하냐면 1쪽으로 아주 가까이 가도록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직선의 특성상 이 1이라는 점을 다가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왼쪽 편에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다가오는 방법, 오른쪽에서 이렇게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1쪽으로 다가가는 x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x값이 그렇게 다가갈 때 과연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fx값은 어떻게 변하겠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fx를 한번 추측해 보자면 어떤 함수로 추측이 될까요? 네, 직선이니까 1차 함수 기울기가 여기서 보면 1분의 1이니까 기울기 1, 그리고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아마도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가갈 때 한 0.5 지점, 즉 2분의 1인 지점에서 다가간다고 하면 그때 함수값이 얼마죠? 네, 바로 1.5 정도가 될 거예요. 실제로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2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x 값이 어떻게 결정되면 바로 y 값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함수인데 이 x 값이 계속 변해요. 어떻게? 1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변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가 1이 아니에요. x가 1이 아닌 1쪽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 대응하는 함수값 fx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 길게 쓰니까 좀 별로예요. 그쵸? 네, 그래서 x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에 대응하는 fx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를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요. 바로 여기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약거로 쓰지 않고 제대로 써보겠습니다. LIM, 리미트의 약자입니다. X라는 정의역이 어떤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그에 대응하는 바로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겠느냐를 묻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면 x 값이 이렇게 다가갈 때 이렇게 쭉쭉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까워지죠? 얘네들은 바로 여기 빨간색 부분을 보면 이렇게 2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파란색 부분도 이렇게 다가가는 걸 관찰하면
바로 얘네들도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까이 다가간다? 바로 2로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2라고 이렇게 쓸 건데요. 그때 함수의 극한 값은 2다. 극한은 2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함수의 극한인데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너무 당연해요. 뭐 저렇게 있는 거 그냥 x가 1로 갈 때 y 값이 2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 함수의 극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얘는 지금 어떨까요? 얘도 똑같은 함수로 보여져요. 얘는 함수로 보여지는데 y는 똑같이 x 플러스 1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 정의역이 비어 있어요. 어떤 걸 포함하면 안 되죠? 정의역 자체가 지금 1을 포함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는 함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정의역 자체에서 1을 빼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gx라는 함수를 저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x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도 과연 x가 1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 gx는 과연 어디로 다가가겠는가? 그러면 이 다가가는 값을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또 함수의 극한에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lim, 즉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gx는 어디로 가겠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이 경우도 잘 보면 x가 1로 이렇게 점점 다가가면 점점 y 값이 어디로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네, 2로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부분에서도 이렇게 다가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2로 다가가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정답을 2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여기 x가 a일 때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 파트에서 꼭 알아야 될 정의를 왼쪽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수렴, 발산, 극한값, 극한. 네,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극한값은 어떤 정의역이 어떤 값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어떤 값으로 딱 존재하면 바로 걔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경우 리미트, 저는 리미트를 이렇게 생략해서 조금 씁니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 동안 fx 값이 만약에 어떤 L 값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L 값을 뭐라고 하냐면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이렇게 L 값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저러한 L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걔는 이제 다음 시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x의 값이 어딘가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그에 대응하는 값도 어딘가로 가까이 다가갈 때 걔는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당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 함수입니다. 상수 함수라고 하면 뭐죠? y는 어떤 c, 즉 예를 들면 y는 2 이런 식으로 값이 고정된 상태인 거예요. 즉 x, y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다 2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 2라는 함수를 그냥 fx라고 한번 더 볼게요. 편의상. 그럴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4, 정의역이 4예요. 리미트 x가 4로 다가갈 때 fx는 과연 얼마겠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그러면 x 값이 이렇게 와서 4로 다가가고 이렇게 와서 4로 다가갈 때 그에 대응하는 값들은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 걔네들은 계속 얼마죠? 네, 계속 2기 때문에 그 극한값은 2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루트 x의 극한값을 찾아라 이런 말인 건데요. 루트 x를 저는 fx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극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루트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 루트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5라는 값이 있습니다. x 값이 이렇게 5로 다가가고 x 값이 5로 이렇게 다가갈 때 그에 대응하는 나머지 값들은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 이런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5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은 바로 뭐냐면 루트 5 값이 되는 거죠. 아, 그림상으로 보면 리미트 x가 5로 다가갈 때 fx의 값은 어디로 간다? 루트 5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리미트 x가 5로 갈 때 루트 x라는 값에다가 가장 제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 때 해보는 것은 x를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대입했을 때 값이 딱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5를 대입했어요. 그럼 그 값은 뭐죠? 네, 루트 5라고 이렇게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연습할 때는 항상 제가 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어떤 손으로 푸는 그런 학습도 필요합니다. 수학에서 가시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함수화해서 함수로 어떤 그 표현을 보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 가면 사실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리고 또 그의 증감과 감소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화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3번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요. 3번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푼다라고 했을 때 얘를 풀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4를 저 식에다가 대입해 보라고 했죠. 대입하니까 어떤 꼴이 나오죠? 지금 0분의 0의 형태가 나와요. 0분의 0은 뭐지? 이런 건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에 우리는 가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x-4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을 바로 fx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럼 이 fx를 조금 정리를 할 건데요. x-4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6을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x-4라는 인수가 지워지고요. 결국은 x 플러스 4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밑에다가 x 플러스 4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바로 x 플러스 4는 위에 이렇게 x절편이 4를 y절편이 4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x에서 정의역을 4를 제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왜?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4라는 부분에서 4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 놓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묻는 거는 뭐냐면 바로 x값이 4로 가까이 다가갈 때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값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에 대응하는 값들이 과연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가가고 있고 그럼 이때 함수값이 원래는 얼마죠? x 플러스 4에다가 4를 대입하면 바로 8이 되는 거죠. 네, 여기는 비어 있지만 어쨌든 4,8이라는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x값이 다가갈 때 x값이 4로 다가갈 때 그에 대응하는 y값은 어디로 간다? 네, 8로 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게 8은 아닌데 8은 아니죠. 확실히. 왜 x값이 4로 다가간다라는 거는 값이 무조건 딱 8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8로 적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수학 교사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서 한창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표시하는 게 맞냐? 어떻게 학생들에게 읽어주는 게 맞냐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완전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이러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8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지점을 8.001 정도로 보고 이 지점을
17.999 정도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확대했는지 한번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 정의역에서 이렇게 x값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가갈 때 나는 8.001이라고 칭하는 것이 극한값으로 적당해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걔는 적당하지 않은 게 뭐냐면 x값이 더 다가가면 사실 이 정의역값이 이 8.001을 넘어서 더 8 쪽으로 다가가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8.001이 가장 가까운 값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때 가장 가까운 값은 뭐냐 물으면 8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8에 가까운 숫자 8.000000001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x가 4로 다가가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값은 8에서부터 굉장히 먼 값이 되는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먼 값이 되기 때문에 8 말고는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값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라고 적는다? 8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x값이 저렇게 특정한 어떤 정의역으로 다가가는 게 특정한 정의역으로 어떤 특정한 값, 뭐 1, 2,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그렇게만 다가가냐? 그건 아닙니다. x값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옆에 이렇게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죠? 네, 유리함수라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리함수 y는 fx라고 설정을 하고, 즉 여기서 fx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x분의 1이라고 해볼 겁니다. 그럼 이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 y 0 이렇게 표시하면 유리함수는 지금 여기 x분의 1 적어놨다라는 거는 x는 0에서 전혀 정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유리함수 형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유리함수를 한 김에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 특징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특징이 뭐였죠? 대략적인 개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일반적인 개형 y는 x분의 1 개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가지는 특징이 뭐였을까요? 네, 얘가 가지는 특징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어떤 선이 있다? 네, 점근선이 두 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점근선은 바로 x축과 바로 y축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점근선의 정의가 뭐였냐? 점점 다가가는 어떤 가장 가까운 선의 의미입니다.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무언가가 다가갈 때 가장 가까운 선, 가장 가까운 값. 가장 가까운 값은 극한값이라고 있고 가장 가까운 선은 점근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무한에서의 어떤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점근선이 두 개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근데 얘는 원점 대칭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장 흔한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이러하지만 조금이라도 좌표축으로 조금 평행이동이 된 이러한 형태는 어떠한 바로 점대칭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 점은 어디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점근선 두 개의 교점이 바로 이 점을 해당되는 바로 이 점, 점대칭을 이루는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대칭이 왜 중요하냐? 이 점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고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점대칭이 가지는 특징, 바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이 거리가 같다. 왜냐하면 이 점과 이 점은 이 점대칭을 이루는 이 점을 기준으로 바로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긋더라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또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은 바로 y는 x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더라도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y는 x분의 1 그래프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제가 그려놨던 이 형태, 즉 어떤 적절한 평행 이동이 된 상태에서는 과연 얘를 얘기를 할 수 있냐?
네, 역함수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원점 대칭을 점 대칭을 이루는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칭한다. 그러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어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우리가 유리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x 값이 어떤 특정한 상수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했듯이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그리다 말았는데 얘를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까지 더 길게 그리면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즉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이 뭐라고 했죠? 바로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점근선.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점근선. 점근선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선인데 잘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식으로 적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얼마인가?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값은 어디로 가겠는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x 값이 여기일 때는 이러한 값이네. 더 가면 이러한 값이네. 더 가면 이러한 값이네. 더 가면 이러한 값이네. 그럼 얘가 어디로 점점 다가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저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1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했을 때 1이라는 상황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함께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는 것은 어쨌든 한쪽 방향만 고려를 하는 겁니다.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만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살펴볼게요. 바로 어떤 거 살펴볼 거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은 어디로 가겠는가? 즉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값은 어디로 가겠는가? 네,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얘가 똑같이 점근선이니까 이러한 값, 이러한 값, 이러한 값 얘도 점점 이렇게 해서 어디로 다가간다? 바로 0쪽으로 다가가는구나. 그럼 그 극한값을 뭐라고 해야 된다? 0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에다가 결론을 바로 특정한 상수, 어떤 숫자가 나오도록 딱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만 보여드렸어요. 그 경우, 지금까지 봤던 경우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가 fx가 어떤 L로 수렴한다. fx가 A로 갈 때 fx는 어떤 L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볼 상황은 바로 뭐냐면 수렴의 반대인 바로 발산하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발산. 발산한다라는 건 뭘까? 뭐 이런 얘기를 고민하는데요. 발산의 정의는 수렴하는 상황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상수값을 딱 적을 수 없다. 그러면 걔는 뭐든지 다 발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1 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를 양변 제곱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곱하면 모두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는 바로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가 됐을 때 저는 궁금한 게 바로 이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즉 이 값을 fx라고 둔다라고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는 무엇이라고 할 거냐? 바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x의 값이 이렇게 다가가요. 이렇게 다가가 어디로? 0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럼 0으로 다가가면 이러한 값, 점점 커지는데 점점 커져서 어디로 가죠?
네, 계속 커질 거예요.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얘를 과연 뭐라고 적을 것이냐 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로 얘를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x가 0쪽으로 다가갈 때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배웠죠. 수1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웠는데, 지수함수의 가장 흔한 형태 y는 2의 x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fx로 잡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즉 2의 x는 어디로 가겠는가? 이렇게 쭉 가면 어디로 가죠? 네, 무한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얘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바로 발산하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얘는 바로 수렴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로그 함수에서 바로 로그 함수는 사실 한쪽만 정의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쪽을 정의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y는 로그 10의 절대값 x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x에는 플러스 1도 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 그린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똑같이 이번에는 gx라고 더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라는 값이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해보고,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gx 값이 어떠한 값이 될지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다 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바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왜? 얘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값은 바로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그에 대응하는 값은 바로 어떻게 되죠? 얘도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계속 작아진다라는 건 뭐죠?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둘 다 어떠한 경우가 되는 거죠? 네, 발산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은 뭐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프를 그리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가시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1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서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를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좌극한 값과 우극한을 왜 따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같으면 따질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같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왼쪽에서 다가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이해가 필요한지, 그럼 이렇게 획득한 지식은 그 다음에 어떠한 지식으로 이어지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사항이 생기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